최근 제 일본인 동료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세 개국의 언어를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머리가 좋으시네요. 저도 이 씨처럼 다른 나라 언어를 잘하고 싶은데 영어는 겨우 알아듣고 걱정이에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저는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과장된 칭찬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유튜브 각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물론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슨 교재로 공부했다, 몇 시간 공부했다라는 식의 팁이 아닌 순전히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언어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스스로가 만든 기준이 너무 완벽합니다. 나는 외국인이 말하는 모든 것을 100% 이해를 해야 해. 보통 혹은 저급한 말이 아닌 고급 표현을 써야 하고 문법은 완벽해야 해. 스스로에게 이러한 기준을 정하고 몰아세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 경험상 드리는 말씀은 외국인이 그 나라의 언어를 100% 구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유튜버 혹은 기사 댓글만 봐도 문법 틀리는 사람이 많아 지적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일상생활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자국민인 우리도 이러한 기본 한국어를 틀리는데 하물며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진짜로 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중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문법을 언제나 정확히 쓰면서 고급 표현을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직장 내에서는 그래도 고급 표현을 써야 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고급 표현을 안 써도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외국인이 한국어를 실수해도 눈 감아주지 상대방도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이해해줍니다. 언어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쓰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기에 저도 당시에는 언어가 부족하였지만 외국에서 동료들과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었습니다. 물론 시험 혹은 면접같이 중요한 경우에는 고급 표현이나 문법의 실수가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한순간이며 그때를 대비한 공부와 그동안에 늘어난 언어 실력이 있으면 긴장만 하지 않으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신이 정한 기준이 너무 높으면 달성하기 어렵고 그것이 스트레스로 연결되어 금방 지쳐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세운 외국어를 잘하겠다는 처음 기준을 낮추세요. 완벽하게가 아니라 최소한의 의사소통 가능 정도로요.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매체가 외국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반은 동의합니다. 정확히는 그런 동영상 매체들은 언어 공부의 보조로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 일본에서 대학 수업을 들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무기력했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수업 내용이 아니라 일본어 자체를요. 목소리 톤 및 발음 같은 요소들이 교과서나 동영상과는 전혀 달라. 이게 소위 멘붕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해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동기들하고 어울리고 수업 내용을 녹화하여 다시 복습하기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교수님에게 허락을 받아 수업을 녹음하였고 그 후에 동기들에게 물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제가 느끼기에도 확실하게 일본어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말레이시아에 와서도 토익 800대 후반임에도 업무 지시가 전혀 이해 안 갔습니다.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꾸준히 동료들에게 묻고 팀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적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동시에 쉬는 날은 단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예전보다 영어도 늘었어 팀장이 자리를 비우는 날에는 대신 위에서의 지시를 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영상 매체는 간편하다.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는 언어적 공부보다는 드라마, 애니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배우들의 발음은 언제나 정확하고 사투리 없는 표준어이기에 실제 사람하고의 대화에서 차이가 꽤 납니다. 전 드라마나 애니를 보면서 유용한 표현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외국인 동료에게 써보는 정도로만 이용했지. 정리하자면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으로 메인으로 언어를 익혔고
넷플릭스 같은 매체는 어디까지나 보도로 썼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저처럼 외국에 나가서 일해라 라고는 말하지는 못하지만 언어를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는 넷플릭스 같은 매체보다는 직접 배우고 싶은 언어의 현지인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돈이 안 드는 편이 제일 좋지만요. 마지막으로 언어의 숙달은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의 경우에는 학원 등 여러 강사들이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토대로 이른바 쪽집게 강의를 하기에 어느 정도 베이스만 있다면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외국에 나가서 일할 생각이 크게 없다면 학교에서 배운 기본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자신의 특기를 좀 더 갈고 닦아서 자신의 인생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목표가 외국인들하고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라면 절대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시간을 들여야만 합니다. 아기가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1만 번 이상의 웅얼거림과 함께 부모에게서 이 단어들을 들어야 하듯이 열심히 듣고 따라하는 것, 이것이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